이번을 징역 23년의 자. 한 토막 다 이제 또박또박 읽어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예. 네.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그냥 쫙 보면 거의 누구 보라는 것 같은. 맞아요. 이거 참고하라는 것 같은. 받아 쓰라는 것 같은. 네. 거의 이제 대목 하나하나를 다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그 선고만 하더라도 어쨌든 그 재판의 본래 목적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란 그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그때 이제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그쵸.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살짝 맛보기였죠. 그게 내란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판결에서 안 나왔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 재판이야말로 드디어 윤석열의 그날 2024년 12월 3일 밤에 했었던 그 짓거리 네. 예. 그 비상계엄 선포가 우리 헌법적으로 우리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냐 맞습니다. 성격. 규정하는 성격 규정을 하는 첫 번째 선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이 너무나 또렷하게 예.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1, 2, 3 비상계엄은 내란입니다. 내란이라고 예. 우리 법원의 첫 번째 성격 규정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제 바뀌지 않을 텐데. 네. 예. 지금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던 놈들 됐다 네. 그래. 이제 다 닥치라는 거죠. 예. 자, 12.3 비상계엄 뭐다? 내란입니다. 저렇게 말하고 뒤에 계속 12.3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하 12.3 내란으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쫙 읽어 내려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좋았던 게 자, 그날 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예. 대한민국 최초로 예. 대한민국 최초로 사장 남천동에서 네.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군사 반란이다. 어. 네. 친위 쿠데타다. 그렇습니다. 이거 규정했지 않습니까? 유튜브계 이진관. 예. 한상이 닮은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네. 이야. 임진관 씨가 일단 그때 바로 진단했죠. 1년 2개월을 예. 지나서 예.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를 공인해 줍니다. 예. 이진관 재판장이 또렷하게 내란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네. 군사 반란이라는 표현도 들어가고요. 친위 쿠데타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지난 1년 반의 싸움이 거의 공인을 받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이제 상쾌한 기분. 모든 국민들이 빛의 혁명으로 거리를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거리를 메웠던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첫 번째 날입니다. 너무 상쾌했어요. 예. 너무 상쾌했고 저 말이 딱 이제 판사의 입을 통해서 딱 나오는데 예. 야, 저 울컥하는 거예요. 맞아요. 야, 저거를 보겠다고 우리가 이때까지 싸웠다. 맞습니다. 저게 내란이고 반란이고 군사 쿠데타고 친위 쿠데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오래 걸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해줄 거라고 믿고 맞아요. 기다린 결과. 네.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을 제가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판결은 이제 한덕수 개인에 대한 이제 징벌, 처벌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 체제를 방어하는 네. 방어 목적의 선고. 우리는 체제 방어에 성공했다.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판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나치 독일 이후에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헌법 정신의 기본이 뭐냐?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네. 민주주의를 무한대로 허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히틀러 같은 놈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괴벨스 같은 놈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온갖 거짓말과 거짓 선동으로 그 대중을 유도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엎어버리더라. 네. 오히려 독재와 전제주의로 넘어가는 장치로 만들어버리더라. 이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은 현대국가의 모든 법적 시스템이 뭘 하고 있느냐? 어디까지 관용을 허용할 거냐? 민주주의를 침범하는 데 대해서는 관용은 없다. 이게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한덕수한테 보여준 게 그겁니다. 그냥 저 노인네를 법정에 그냥 앉아있는 걸로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 목하고 이제 머리하고 거의 하나가 된 이제 곧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진짜 개 불쌍한 얼굴로 앉아있어요. 예. 이게 툭 치면 쓰러질 것처럼 막 이렇게 흐느흐느하고 네네. 앉아있거든. 네. 그래서 그냥 보면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추근해 보일 수 있어요. 저 노인네 뭐 얼마나 살리려고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스템의 준엄한 심판은 뭐냐? 23년을 써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황폐하게 아까 전에 1, 2, 3은 불법 기상계엄이라고 했지만 그 위에는 국헌문란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탄핵됐을 때 국정농단이었어요. 그게 그렇지. 한 단계 상위 개념입니다. 그렇지. 나치가 전범을 91세든 나발이든 할아버지라도 무조건 잡아와서 처벌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나이 짱짱합니다. 91세에 비하면. 살 수 있어요 빵에서. 아직도 한참 남았다. 예. 건강해야 됩니다. 그 그래서 속에서. 오늘 판결의 의미는 뭡니까? 너는 반란에 가담했던 자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 남은 일생은 감옥에서 끝내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요 선언을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재판부가 네. 우리 법원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내려준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100인 이런 거 있죠. 이직만 들어가 있는 네. 겁니다. 포브스는 부자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타임지. 난 부자도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도 됐으면 타임지. 다른 사람이 예, 많은 예. 걸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 돈 개인적으로 보낼 수 없나요? 공무원에서 안 되나? 타임지에 100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전 세계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더 지키려는 왜냐면 전 세계가 지금 예.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보다 맞습니다. 경제력이 뛰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지.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를 잘 지킨 나라 없습니다. 아 그렇죠. 초강대국이라고는 G2 민주주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 증거는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라는 자가 지금 대통령인데 예. 그 자는 사실은 원래 같았으면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랐으면 네. 이미 빵에 가 있을 놈입니다. 100%죠. 빵에 가 있으면 왜냐하면 의회를 침범하는 반란을 주동했던 놈입니다. 네. 원래 같은 빵에 가 있어야 돼. 맞아요. 근데 미국도 실패한 거를 심지어 실패한 다음에 그 놈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는데 네. 미국도 실패한 그거를 우리는 해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 최선봉. 네. 야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네. 그걸 거의 모범적으로 우리는 진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네. 총 한 방 안 쏘고 시스템으로만 다 해낸 겁니다. 이게 그 전에 나왔던 백대현 판사 거하고 이번 이진관 거를 합치면은 이제 윤석열, 뭐 이상민, 박성재 다 네. 유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그 판결문 아직 안 나왔고 그 저 읽는 걸로만 들었을 때는 느낌상으로 헌재 결정문보다 잘 썼다. 왜? 이 헌재 결정문 사실은 이제 보수적인 재판관들의 의견도 그렇죠. 반영을 해서 8대0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의 의견들을 받다 보니 어떤 뭐 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뭐 야당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약간 얼그럭얼그럭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명 그 재판부가 뭐 배석까지 포함해서 뭐 대등 재판부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진관이 주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분 일관성 있고 굉장히 정합성 있게 일관되게 쭉 밀고 나간다. 그러면서 딱 가장 핵심은 전두환 내란 재판은 기준이 아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가 40년 전 그 판례 묻기 그 말은 즉 이제 그 윤석열 재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직위원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헌재 결정문보다 잘 썼다. 예. 그리고 전두환 내란 재판 판례 폐기라는 표현까지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예.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마지막 양형 기준에서 밝히더라고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과연 어떤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사망자가 없다라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잘 짚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이다. 라는 어떤 이제 확정적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 노상원 결정에서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고라는 게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입장에서 처음 맞아요. 등장을 예. 했었는데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친위 쿠데타이자 이것이 내란이고 이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대해서 예, 심지어 양형 기준과 관련된 걸 적용할 수도 없다. 방금 김남일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한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걸 정확히 짚은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재판들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결코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선고 막판에 양형 기준,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참작할 만한 부분들,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이렇게 읊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란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점, 그리고 내란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 사유로 거론이 되지만 윤석열의 전매 특허죠. 그렇죠. 그 논리가. 예. 예. 하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이진관 판사는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란이 일찍 끝나고 사망자가 없었던 건 내란 가담자들 때문이 아니라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선 국민들 덕분이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 그건 국민의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워딩이거든요. 일부 국회의원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막아냈고 국민도 함께 이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 예. 예. 이게 역사적으로 좋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판결을 한 것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당연한 게 예. 만약에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해갖고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죄책을 좀 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다. 오히려 지난번 판결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확실히 채워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이봉우 연구원하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할 텐데 정리하기 전에 정구승 변호사께 질문 먼저 하고 정리를 해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이미 뉴스도 많이 보셨으니까 그 특검은 15년을 구형했는데 오히려 8년을 더해서 덧붙여서 통쾌해요? 예. 23년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형은 그 구자가 한자로 치면 구할구 이걸 요청합니다. 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재판부가 전혀 귀속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형에 대해서는 재량껏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고 예. 오늘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내란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다. 그리고 양형 기준이 있는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하한만이 유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 얽매이지 않고 내가 여기 그 법리에 따라서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설시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양형 거기에 기준이 없다. 예, 그렇죠. 아, 예.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형 네. 기준이라는 게 수많은 범죄들의 양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너무 과하고 너무 적을 수 있으니 하면서 규정을 좀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내란은 사실 한 100개, 200개 있을 수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가슴이 되게 저는 이상한 곳에서 찡했는데 지금부터는 12.3 내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뭔가 그 내란이 벌어졌을 때 여의도로 달려가셔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여러 민중들의 마음과 그 이후로 애써주신 분들의 열정이 보상받는 느낌? 예,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을 잘 몰라서 그 부작위? 예. 의도하지 않았어도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로서 잘못이다. 네. 라는 그 논리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네. 그렇죠. 부작이나 자기나 사실 동일한 문제를 네. 안고 있다. 네. 그렇죠. 내란을 의도한 자가 이제 자규라면 네. 내란을 막아야 할 위치에서 막지 않은 것이 이제 부작위가 되는 거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교수님께서는 이야기였죠. 어떠셨습니까? 보시고. 저도 이제 살짝 늦게 봤는데 네. 앞에 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대충 내용은 대충 알고 이제 보긴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네. 쭉 봤는데 이미 이제 그 유죄라고 또 얘기를 하고 두괄식으로 이렇게 판결문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도 백대현 판사의 판결을 보고 네. 사람들이 끝에서 완전 배신감 느낀 거에 그렇죠. 대해서 저는 일부러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분명 유죄 줄 거다. 네. 양형이야 물론 이제 맨 나중에 하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하면 사람들을 덜 불안하게 만들었던 점 이게 일단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판결문을 멋부리고 쓰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쓰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판결문을 쓸 때 그렇다고 해서 법의 정신이나 헌법의 정신이나 가장 중요하게는 이 법이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요. 저는 화자가 청자는 당연히 피고인이겠지만 화자가 그 법관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화자는 법관은 대리하는 자고 그 법관에게 그 권위를 준 사람 결국은 주권자잖아요. 주권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단 나는 법의 언어로 그걸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늘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서 저는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판사님 혹시 개인적으로 뵐 기회 있으면 그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준희 교수님 만난 이후에 30몇 년 동안 최고의 극찬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이제 물론 시민이 막았다라지만 이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좀 센 형량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왜 한독수라는 인물이 단순히 부작위, 대충 못 말린 사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안 한 것이냐.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인가라는 걸 어떻게 법리 구성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두환의 내란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우리들이 이제 요즘 종종 얘기하는 논리인데 그거를 아주 법리적으로 찰떡같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대단히 훌륭했다.